일단은 이제 태그라고 하는 패밀리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가인 거고, 그 태그를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룸에다가 태그를 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좀 설명드려 보자면, 이제 먼저 그 룸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읽어서 문자 또는 기호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나타내는 애가 이제 룸 태그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고 치면은 이제 룸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어떤 애들을 쓸 것인가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태그를 만든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쓰려고 하는 대상, 그러니까 대상의 정보 확인이 가장 먼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다가 쓰려고 하는 대상이, 정보를 가져다 쓰려고 하는 대상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조합해서 어떻게 쓰겠다가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패밀리를 만들어서 그 정보를 읽어다가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려고 치면 일단은 이제 두 번째로는 패밀리 작성을 하셔야겠죠. 또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해당하는 정보를 보여주는 패밀리를 선택하셔서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선택 또는 패밀리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를 쓰시면 되고, 만약에 패밀리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치면 은 가장 첫 번째로는 정보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템플릿을 선택하셔야 돼요. 정확한 카테고리를 선택해줘야 그 카테고리 정보를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룸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는 태그 패밀리를 만들 거다 그러면 카테고리 매개 변수를 룸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 이전에 템플릿이 룸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다 그러면 그 템플릿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좀 애매하거나 없다, 아니면 새로 만들 거다 그러면 패밀리 만들기를 해서 태그 패밀리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템플릿을 잘 선택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카테고리 매개 변수 이거를 정확히 해주셔야죠. 그리고 카테고리 매개 변수 지정을 하셨다면 이제 정보를 배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가져와서 어떻게 놓을 것인가, 그러니까 주석 작성하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문자 작성하시면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접두어 전며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아니면은 기호 형태를 직접 그리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태그 패밀리의 모양을 만드시고, 뭐 필요하다면 매개 변수도 만드시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룸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패밀리를 새로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순서에 따라서 이제 룸이라고 하는 애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먼저 보고, 이 중에서 만약에 마감재 정보를 가져다가 보여주는 실의 이름을 먼저 보여주고, 밑에 쪽에 벽체 땡땡 또는 선 마감재 뭐뭐뭐 무슨 마감재, 바닥 무슨 마감재, 천장 무슨 마감재 이렇게 보여주는 패밀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걔네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죠. 그리고 걔네들의 이름이 뭔지를 잘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패밀리 만들 거니까 패밀리 작성에 들어가면 되는데, 주석 기호니까 요거로 하셔도 되고, 뭐 패밀리 하신 다음에 주석 폴더에 있는 가장 정보를 읽어와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템플릿이 있다면 걔를 선택하면 되죠. 지금은 미터법 룸 태그라고 있으니까 룸 태그를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새로 만든다 그러면 일반 태그를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일반 태그를 선택했다면 카테고리 매개 변수가 룸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성에서 레이블 작성에 들어가서 보면은 일반 모델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로는 못 쓰고 카테고리 매개 변수를 반드시 내가 정보를 가져왔으면 좋겠는 카테고리로 지정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룸으로 지정을 해준 거고요.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 문을 누르면 문에서 쓸 수 있는 특수한 기능들이 그 카테고리 매개 변수 안에 들어있어요. 창이나 뭐 이런 거 선택하면은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 이 보면은 몇 개씩 추가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죠. 보면은 카테고리가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가 있어요. 저것 때문에라도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룸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레이블 작성에 가서 보면은 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보들을 보여주죠. 이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공유 매개 변수를 추가해서 새로 매개 변수를 추가하고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룸의 이름 값을 보여줘야 되니까 룸 이름, 그리고 보통은 한 번에 여러 개를 여기다 쭉 넣고 한 줄에 만들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관리나 나중에 변경해서 쓰는 걸 좀 유용하게 하시려면 하나당 하나씩 하시는 게 좀 유리합니다. 룸 이름을 가져다가 이제 배치를 하고, 얘네들은 문자지만 정렬되는 방식에 따라서 나중에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지금은 두 글자니까 가운데지만 나중에 네 글자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표를 애초에 기획을 해놨던 게 여기서부터 이름이 뒤로 써지기를 기대했었다면 이 위치가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태그에 있는 태그 레이블에 있는 문자 특성에 보면은 정렬 방식 또는 유형 편집에 들어가면은 문자의 크기라든지 뭐 불투명을 한다든지 굵게 한다든지 이런 옵션이 있으니까 저런 애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패밀리를 쓸 때 뭐 패밀리 이름도 중요한데 매개 변수 이름을 잘 지정하셔야 돼요. 안 그럼 나중에 못 찾아요. 어떻게 찾아 쓴다고 해도 수정하려고 하면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별건 아니지만 항상 이름을 잘 지정하십시오. 이 빔은 진짜 이름 지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목, 태그,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은 뭐 크기 정도까지 써주면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투명으로 해주고 굵기 정도 해주고 밑줄 정도 쳐줘서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정렬은 왼쪽을 기준으로 하고 싶으니까 왼쪽 정렬한 다음에 배치하시면 이제 첫 번째 룸 이름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앞쪽에 기호 같은 걸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마스킹, 채워진 영역 또는 기호 패밀리를 불러다가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만들어져 있는 기호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쓰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패밀리 만들어서 기호에서 만들어서 삽입시키면 그 내포된 패밀리가 되죠. 저희가 문 패밀리 할 때 해봤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여기서 만들어 쓰면 한 번밖에 못 쓰는데 기호 패밀리로 만들어 놓은 별표 마크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쓰고 다른 패밀리 할 때도 불러서 쓰겠죠. 다른 거 할 때도 계속 돌려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미리 기호 패밀리로 좀 만들어 놓고 쓰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앞쪽에다가 바닥 마감이라고 하는 걸 써주고 그 다음에 마감재가 뭔지 나오게 해주고 싶은 방식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마감재 정보를 읽어와서 보여주는 애는 뒤쪽에 레이블을 써서 별도로 만들어줘야 되고, 앞쪽에 있는 바닥 마감이라는 저 글자는 항상 그 위치에 그대로 보였으면 좋겠으니까 이거는 레이블을 쓰면 안 되고 일반 문자를 쓰셔야겠죠. 그래서 문자로 먼저 3mm는 좀 크니까 2.5mm 문자를 만들 겁니다. 2.5 일반 문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문자 크기만 2.5로 바꿔주고, 이쪽에다가 이제 항상 써지는 애, 예를 들면은 바닥 마감이라고 써주고, 나머지 3개는 동일하니까 뭐 복사해서 수정하시면 되죠. 아래쪽으로 복사해서 하나 더 복사할게요.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이거는 벽 마감 이렇게 해줘도 되고 뭐 안 해줘도 상관없고 어차피 3글자니까 그냥 벽 마감 이런 식으로 띄워서 바닥 마감, 이거는 천장 마감, 천장 마감 이렇게 쓰신 다음에 끝나는 위치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바뀔 게 아니니까 오른쪽 정렬로 만드시면 오른쪽에서부터 정렬이 될 거고,
이 끝나는 위치를 같이 맞춰주면 되겠죠. 지금 보면은 이 배경을 불투명으로 안 해놨기 때문에 이 문자가 올라가면 여기를 가리죠. 저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불투명으로 좀 해놓고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좀 붙여서 위치 좀 잡아주고 끝나는 위치 맞춰서 적당히 배치해 두시면 얘네는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읽어서 보여줘야 되는 애는 레이블이니까 레이블을 2.5mm 짜리로 하나 만들어서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배경은 투명, 그 다음에 2.5 정도로 해주고 확인해서 배치하시고, 바닥 마감, 그 다음에 뭐 접두어 전미어 쓰고 싶으면 쓰시고, 아니면 샘플 마감에 샘플을 써보는 거죠. 지정 인조석 마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얼마나 길이를 차지할 것인가에 따라서 표의 길이도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긴 문자가 될 것 같은 애를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써준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차지할지를 예상할 수 있어야 여기 부분에 나중에 선을 그린다 그러면 여기까지 그려놨는데 마감자가 길어지면 선이 안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예상하기 위해서 적당한 크기, 그리고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아주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머지도 마저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만든 애를 이제 프로젝트에 로드한 다음에 사용한다라고 생각해보면 얘를 잘 찾아서 쓰셔야죠. 잘 찾아서 써야 되니까 패밀리의 이름을 나중에 잘 찾아서 쓸 수 있게 정확하게 좀 지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 개의 태그 패밀리 중에 어떤 태그 패밀리를 골라 써야 될지를 잘 고른다 이렇게 돼요. 이 값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작업 시간을 엄청나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이제 프로젝트에 넘겨서 쓴다라고 치면은 이제 여기에서 배치할 때 그냥 쓰시면 안 되고, 여기 룸에 보면은 이제 태그가 있죠. 룸 태그, 얘를 쓰면은 여기에 이제 그 룸의 정보를 읽어 올 건데, 룸 태그를 눌러서 뭐 왼쪽에 특성창에 보면은 내가 만들어서 로드 시켜놓은 룸 태그 패밀리들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3개의 패밀리,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패밀리의 종류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흰색으로 여러 개 되어 있는 거는 복제한 다음에 유형을 바꾼 경우, 그 복제한 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마감 V2라고 하는 곳에 얘가 하나 보이는데, 이걸 복제해서 뭐 유형을 바꾸면 얘가 또 하나 생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건 유형, 얘가 패밀리의 종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애를 고르시는 거죠. 원하는 애를 고른 다음에 가장 먼저 이제 그 패밀리 레빗은 쓸 때 여기를 무조건 첫 번째 보시고, 얘네들이 뭘지 좀 궁금해 하시면 나중에 중고급으로 올라갈 때 도움이 된다 했고요. 배치한 다음에 호스트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네요. 배치한 다음에 여기가 아니고 저쪽에다 이렇게 옮겨주는 경우이겠죠. 그리고 이제 옵션에 보니까 수평으로 배치하는 게 있고, 지시선을 쓸 거냐 말 거냐, 지시선 형태로 쓸 거냐 아니면은 그냥 놓고 쓸 거냐, 가운데 이렇게 놓을 거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수평 말고 보면은 수직도 있고요, 모델도 있고, 그러니까 돌려서 써준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냐겠죠. 돌려서 쓴다든지 아니면 모델의 형태에 맞춰서 뭐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써주는 애가 이 모델이겠죠. 일단은 이제 여기 안쪽에 쓰면은 실을 너무 차지하고 선도 겹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시선을 쓰면서 할 겁니다. 그 지시선을 쓴 상태로 배치를 하고 나면은 얘가 이제 두 번째 점을 찍어서 지시선을 할 수 있게 나오면 좋은데,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뭐 모르겠네요. 일단은
배치하고 나면은 이쪽에 선이 보이는데 아무데나 끌어옮기시면 안 되고, 여기가 이제 룸 정보를 읽어오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중간에 엘보 형태 조절하는 점, 그리고 여기 끝이 이동하는 점입니다. 눌러보면은 여기 끝에 처음에 보면 녹색선 있어요. 녹색선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태그 만들 때 가운데 위치 같은 거로 좀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서 룸 정보 읽어요. 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룸 정보 읽어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룸에 X자가 되어 있는 마크 있는 곳에 얘가 딱 찍혀 있죠. 그러니까 저기에 정보를 읽어오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옮기실 때는 여기 위쪽에 있는 화살표를 끌어옮기셔야 돼요. 그럼 선 두 개가 같이 나오죠. 요거는 이제 지시선의 위치를 옮기는 애고, 그 다음에 요 끝에 있는 거는 요 지시선에 꺾여 있는 엘보 형태를 정리하는 애고, 녹색으로 보이는 이 선은 요쪽에 있는 룸의 정보를 읽어오는 중이다 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동하실 때는 얘를 쓰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쓰시면 되고, 위쪽에 이제 새 호스트 선택, 새 호스트 선택, 호스트 조정, 얘네들은 이제 여기에 있는 애를 어딘가로 옮긴다든지 잘못 지정됐으면 바꿔준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배치해 놓은 애도 이거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 패밀리의 유형을 바꿔주시면 얘가 바뀌겠죠. 그래서 요 태그로 쓸 건데 그럼 이렇게 바꿔주시면 바뀌죠. 이게 아니고 요 기본 태그인데 그럼 이렇게 바꿔주시면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종류가 될 수 있어요. 저건 이제 내가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해서 이 절차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태그 패밀리는 아까 설명드렸던, 패밀리를 새로 만든다 그러면 어떤 정보를 쓸 것인가 반드시 확인하시고, 템플릿이 있다면 템플릿을 선택해서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태그 패밀리를 만든다 그러면 카테고리 매개 변수를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다르다 그러면 다른 곳에 있는 정보를 읽어오니까 카테고리 매개 변수를 해당하는 패밀리의 카테고리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무조건 주석을 쓴다가 아니고, 이 레이블을 무조건 쓴다가 아니고, 문자, 기호 이렇게 적절히 섞어가면서 만드셔서 쓰시고, 정보를 넘겨서 쓰시면 좋고, 이 패밀리 태그가 일람표처럼 정보를 입력하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룸을 찾아서 정보를 클릭한 다음에 값을 바꾸는 것도 괜찮은데, 이 태그를 해 놓으면 태그에서 정보를 입력하면 거꾸로 룸에 정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보를 입력하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상당히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곳에 갖다가 배치를 하게 되면은 값이 물음표로 나오는, 이렇게 물음표로 나오는 경우 있는데, 이거는 정보값이 없어서 그래요. 저희는 정보값을 입력해주면 값이 나오겠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 쓰는 거니까 시간 날 때 몇 개 개발을 해놓고 쓰시면 도움이 되세요.